1980년 잊혀진 사북의 기억. 저는 마지막 본 프로그램 사회를 맡은 43기 아나운서 김선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보신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어난 사북 사건을 다룬 각종 일간지들인데요.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북 사건을 광부들의 집단 난동으로 이름 붙인 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년 이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저희는 한동안 사북에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건의 남은 흔적들을 보았고 또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저희가 10분 동안 보여드릴 짧은 영상 안에서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보고픈 사북 사건. 그 1980년 강원도의 작은 마을 사북에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7,000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마을엔 정막 같은 고요함이 있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연탄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진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했다. 역사적인 사건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조용한 마을에선 20여 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에 이어 78년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폭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석탄 극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사북을 비롯한 탄광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사북은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북의 주거 환경은 악화되었다. 사택은 광부들 스스로 토끼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좁았고 탄광으로부터 배출되는 탄가루와 오염된 침출수는 위생상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 집에 출입문이잖아. 출입문이 이게 어디 가면 개집도 이거보다는 문 더 낮게 해놓고 산다고. 그러니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겠느냐. 노동 조건은 한층 더 심각했다. 정부의 무리한 증탄 계획으로 탄광은 매년 24.5cm씩 깊어졌고 따라서 광부들의 노동 강도는 더 증가했다. 광부들은 마스크 없이 검은 탄가루를 그대로 마시며 채굴 작업을 했고 샤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작업 후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캐낸 석탄은 도급제에 의해 급수가 매겨지는데 기업주들은 광부들이 캐낸 석탄을 질과 관계없이 모두 C급으로 처리했다. 결국 광부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은 약 16만 원. 독과점으로 인한 타 지역보다 20-30% 높은 물가는 적은 월급과 함께 광부들의 생활을 압박했다. 게다가 조합비 명목으로 회사에 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매달 쌓여만 가는 빚뿐이었다. 광부들은 스스로를 노예였다고 말한다. 어떤 조건을 받냐면 현장에 나가면 암행어사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우리 작업을 하면서도 오늘은 힘들어서 뭐 하겠다. 진짜 이건 너무 보안시설이 너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하면은 바로 그것도 해고감이에요. 징계감이고.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데 쭉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갖고 징계회에 들어가면 나는 여기 오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 윤명철 당신 뭐뭐 잘못해서 왔지? 그러면 예, 뭐뭐 잘못해서 왔습니다. 이래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서 그걸 뭐 사실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할까? 사실이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면 넌 징계감이야. 여기서 진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망치 땅땅 두드리고 넌 징계 몇 프로? 감봉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봉. 광부들의 불만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때 최고조에 이른다. 당시 이원갑과 신경은 노동조합의 어용성을 개혁하기 위해
1979년 4월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의로 당시 3대 지부장이었던 이재기를 다시 지부장 자리에 앉혔다. 다음 해 이재기가 회사와 담합해 임금 인상률을 20%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부들과 광산 노동조합은 40%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회사 측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에선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고 결국 광부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그 노동귀족이라 그래가지고 강원도지사 할래 노동조합 위원장 할래 그러면 노동조합 위원장 한다 그랬다고. 그 정도로 좋은 세월이 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사북 사건 당시에도 뭔가 그러면 사실 의용 노조 퇴진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의용 수습에 나선 정부는 광우 대표와 합의문을 작성했으나 이는 무용지물이었다. 어용노조는 퇴진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불법 연행됐다. 연행돼 받은 살인적인 고문은 사북 주민들에겐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고 이 사실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겨져야만 했다. 딱 꿇어앉으라. 딱 무릎을 대고 꿇어앉으면 또 이 상 밑에 갈것은 이런 각게 먹인 거 가지고 무릎에 딱 놓고 양쪽에서 군인이 뒤에 바른 정말 기절하겠더라고.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다리는 나는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이 다리를 못 쓰고 하는데. 우리는 민주화 항쟁이란 말을 들었을 때 흔히 똑똑한 대학생들의 이념투쟁을 떠올리곤 한다. 그렇다면 광부들의 폭력 시위는 우매한 이들이 일으킨 집단 난동일 뿐인가? 학생운동이나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들, 뭐 전교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민주화운동으로 다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운동 중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 게 지금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분히 그러니까 이 법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주 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현장에서 벌어진 그런 거지 그걸 민주화운동까지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마나 광주 민주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평가를 받지만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런 노동 현장에서의 치열한 것들 이런 것들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게 현재 한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재기의 부인 김순희에게 가해진 비인간적인 린치와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폭력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북 사건은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광부들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노동자들이 최초로 시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또한 안경다리 접전 이후 합의문이 공포되기까지 3일 동안 광부들이 스스로 규찰대를 조직했는데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한다. 이제 지역을 점거한 최초의 투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 항쟁이 광주를 해방시켜준 것처럼 비록 한 이틀이었지만 노동자들의 힘으로 공권력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자기들의 해방구로 만들었다는 것. 이건 우리나라 역사상 보기 드문 그런 또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훗날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대한 자신감, 두려움보다는 공권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었다. 그 계기가. 지난 2001년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북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북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북 주민들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된 채 잊혀진 1980년의 그날을 다시 세상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사북엔 메인 카지노 공사가 한창이고 사북 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던 동원 탄좌는 머지않아 폐쇄될 예정이다. 20년의 세월은 그들만의 기억 속에 남겨진 채 쓰러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어야 할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다.